재판소 준비기일에 도태우 변호사가 2차에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똑 떨어지는 변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을 탄핵할 때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법석을 떨고 자기 편만 안 들면 내란죄 동조 세력이라고 모으는 것이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2차 변론 기일에서는 내란죄를 다루지 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 변호사의 속 시원한 변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 가지고 네. 한 말씀을 좀 네. 올리겠습니다. 그 32조 관련 헌법재판소법 네. 인증등본 송부촉답 관련 부분입니다.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로서는 그 피청구인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 113조 헌법재판소법 10조 이런 부분을 반박 근거 규정으로 드셨는데 사실은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이. 따라서 그 두 개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명문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규칙 부분도 이게 원문 심판 규칙이 보면은 기록의 송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요거는 32조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문 아니고 등본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단서처럼 명문적으로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그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가 아니고 만일 이런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라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근거로 드신 형사소송법 272조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4는 문서송부에 관한 원칙적인 그냥 절차적 규정에 불과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32조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지는 그 큰 심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거 채택 사실 인정을 한다면은 사실상은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막 다투는 것을 강제하는 셈이 되어서 사실상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피청구인이 수사기록의 증명력을 탄핵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의 폐해와 문제점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너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 문제에 있었던 소송 지휘권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희들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 행사를 볼 때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는 점 정말 깊이 좀 다시 한번 재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일단 아까 채택은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서를 내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란죄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부분입니다. 발언 요지 부분 조금 전달 드리도록. 그럼 저 변호사님 이제 바로 이제 쟁점 정리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쟁점 정리에 들어갈 건데 네. 그때 그 진술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첫 번째는 탄핵 소추인단에서 내란죄 등의 구성 요건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구성해서 심판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고 재판장님께서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하는 것이냐고 했고 소추단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 의하면 탄핵 소추의 첫 번째 사유로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추인단에서 정리하겠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거나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철회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 탄핵 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탄핵 심판이 형사소송과 형식적으로는 다르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어 주권 위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라는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일반 징계라고 볼 수 없고 가장 중요한 효과가 파면 외에는 없는 그러한 중대한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할 법관도 탄핵 대상인 바인데요.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일반 징계 절차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탄핵 심판이 바로 형사소송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히 준용하여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우선 심리 부분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개헌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탄핵 소추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줄 탄핵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볼 때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줄 탄핵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러한 신속심리로 불안정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인권 보장이나 국가 기능 마비 막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심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에 공수처가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까지 진입해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일체가 없는 공수처에 이루어진 불법영장 청구에 기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의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하여 삼권 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가처분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구속부터 해놓으면 나머지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에 의한 시도가 횡행하면서 헌정 질서를 진정한 내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시어 법치 파괴적인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